안녕하세요. 네모 채널의 네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일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타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노가다 이제 현장 일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타일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또 타일이 요즘에 이제 인건비가 가장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일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제 제 경험상 했던 그 3개월 정도 일했던 타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상 지금 중년이 넘은 저희들에게는 사실 진짜 버거운 건 확실합니다. 이게 타일이 무게도 무게고, 그 곰빵하는 거, 그러니까 그 들어 날라서 이제 물건들 날라준다는 거, 이제 그 현장 용어로는 곰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거부터 해서 그 시멘트, 그리고 타일, 뭐 이런 부자재들 무게가 제가 겪어본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사실은 그 처음에 가면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뭐 물론 학원 나오신 분들은 대충 그 타일이 어떻게 작업이 되고 어떤 타일 어떻게 쓰는지, 뭐 레이저 가지고 수평 어떻게 잡고 수직 잡고, 그 다음에 뭐 떠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밤양 두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우실 텐데,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 타일 용어 중에 이제 떠바리하고 본드바리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떠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시멘트를 이제 본드 같이 이제 붙이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본드랑 모래랑 물과 이제 배합비 맞춰서 이제 타일에다가 올려서 그걸 맨벽, 그러니까 세면벽이죠.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데다 붙이는 걸 이제 그 떠바리라고 하고, 본드바리는 기존에 붙어 있던 타일들 위에다가 그 타일용 본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펴서 그 위에다가 이제 타일을 시공하게 되는데, 이제 초보들이 가면 하는 것들은 다 곰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지난번 시간에 이제 뭐 대충 키하고 몸무게, 뭐 운동하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그 나열을 해놨었는데, 제가 보기에 40대는 사실 하기 어려운, 40대가 하기에는 좀 늦었다. 물론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현장 일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극한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타일이 굉장히 무거울 뿐더러 공정도 복잡하고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 학원에서 배우신 분들은 그나마 좀 그 용어라든지 대충이라도 한번 타일을 만져보시고 접하고 붙여보셨을 텐데, 물론 뭐 타일 학원 다니는 거 저도 추천합니다. 저도 학원을 나왔고요. 그 구직자 뭐 직장인 뭐 이런 거 통해서 국가 지원 받아서 1개월, 그렇죠, 뭐 한 달 조금 넘게 교육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1년 후에 저는 타일을 접하게 됐고요. 뭐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타일이 인건비 굉장히 비싸죠, 요즘에. 그래서 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메리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돈은 받은 만큼 일은 힘든 겁니다. 그게 인건비가 괜히 비싼 게 아니죠. 인건비가 지금 떠바리 기준 기술자들이 받아가는 게 보통 30만 원, 35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한다고 보고, 본드바리 같은 경우 25만 원, 뭐 이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가가 그런 것 같아요. 뭐 30만 원 덜 줄 때도 있겠지만, 뭐 하여튼 그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한데, 근데 대부분 그 정도 금액이 표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봤을 때. 타일은 일단 뭐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일단 연장을 다 꺼내놔야 되겠죠. 이제 연장 다 단돌이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찾아야 됩니다. 뭐 어찌됐든 물이 있어야 뭘 하기 때문에 작업을, 뭐 떠바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거고, 떠바리가 아닐 경우에도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연장들 세척할 때는 물이 꼭 필요하죠. 일단은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현장,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인테리어 현장이나 아니면 일반 가정집, 아니면 무슨 뭐 상가 같은 데는 타일들이 일단 그 타일들을 내부로 갖다가 옮겨 놔져 있는 데도 있고 안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뭐 거의 이제 밖에다 쌓아놓든지, 이 신축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밖에 다 쌓아놓겠죠. 그리고 인테리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갖다 놓은 데도 있고 안 갖다 놓은 데도 있고. 근데 그 타일이 뭐 집에 예를 들어 뭐 부엌이나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 그리고 뭐 베란다, 뭐 현관 바닥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하는데도 타일 박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뭐 사이즈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한데, 그래도 그거를 다 일단 한쪽에 모아놓고 그 다음에 기술자가 작업할 수 있게끔 현장을 어느 정도 정돈을 해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건 떠바리를 기준으로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현장 주위에 그 걸리적거리지 않게 조금 치워놓고 그 다음에 타일을 한쪽으로 모아놓은 다음에 박스를 다 뜯어 놓습니다. 박스를 다 뜯어서 예를 들어 화장실을 시공을 한다 그러면 화장실 입구 옆에다가 5박스든 6박스든 싸가지고 다 세워놓습니다. 물론 뭐 기술자분들 그 오야지분들 성향에 따라서 다 틀려요, 스타일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달라,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저런 다 성향들이 틀리시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뭐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그냥 말씀드리면 그걸 다 까서 한쪽에다 다 세워놨어요. 그걸 딱 세워놓을 때는 밑에 박스를 다 대고, 왜냐하면 그 타일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타일 박스를 열어서 타일 그러니까 모서리죠, 모서리나 옆면이 나갔는지 금이 갔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깨진 거를 갖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타일과 타일끼리 만나는 곳이라 거기가 이제 약간의 그 귀퉁이가 나갔다든지 아니면 그 타일이 조금 금이 갔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구분을 해서 이제 쓸만한 것들 한쪽에 빼놓고, 또 이제 완전히 이제 깨져서 버려야 될 것들은 따로 빼가지고 버려놓고 쓸 수 있는 것들을 한쪽에 다 세워서 모아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세멘을 갖고 와야겠죠. 세멘하고 그 모래죠, 사모래를 갖고 와서 그거를 개야 됩니다. 이제 그것도 비율이 있는데 뭐 오래돼서 지금 저도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7대3 정도로 알고 있어요. 모래가 7이고 세멘이 3 정도, 그렇게 해서 물을 맞춰서 약간 질척하게. 그런 동영상들은 아마 떠바리 동영상이라고 해서 그 유튜브에 아마 쳐보시면 많이들 나올 거예요. 그럼 비율 같은 건 제대로 얘기 안 해주죠. 또 그게 또 비율이 또 그 모래라든지 이런 상태에 따라서 좀 틀려요. 모래가 많이 젖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타일이 물을 많이 먹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좀 구분을 해야 되고, 생각보다 좀 복잡하죠. 그리고 이제 커팅기, 타일 같다라고 그럽니다. 타일 커팅기가 있어요. 이제 타일을 그 쪽을 다 맞추다 보면 그 원래대로의 그 사이즈로만 다 들어갈 수가 없고 끝부분 남는 건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자르는 기계가 있습니다. 타일 커팅기라고. 그 타일 커팅기를 현장에서는 갖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일본어들이 많죠. 옛날에 쓰던 그 일본 그 건설 현장 용어들이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것도 한쪽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일을 길이나 넓게 자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홈 같은 거 파거나 아니면 약간 그 타일 커팅기로 자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얇은 두께를 쳐서 잘라내야 되는데 커팅기로는 그게 안 되죠. 커팅기로는 그 잘리질 않기 때문에 그라인더로 얇은 부분, 그러니까 그 얇게 따야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가운데 네모나게 잘라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그라인더로 자르게 되기 때문에 그라인더도 한쪽에다 구비를 해놔야 돼요. 근데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될 건, 그라인더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뭐 주위에 이제 노가다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알겠지만,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저는 들은 얘기인데, 그 그라인더를 끄지 않고 잘못 땅에다가 굴렸다가 이 그라인더가 몸을 감으면서 몇 번씩 몸을 이렇게, 뭐 끔찍하죠? 예, 뭐 그런 얘기도 듣고, 손가락 날아가는 건 기본이고 잘못하다가는 팔이 절단될 수도 있고, 목이나 얼굴 뭐 이런 데로 날아온다고 생각하면 아주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라인더는 어느 정도 써보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웬만하면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아요. 근데 타일 조공으로 들어간다면은 그라인더는 필수입니다. 그라인더질을 하게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안에서 기술자가 이제 막 붙이고 있다가 원하는 대로 잘라달라고 이제 그걸 표시를 해서 주시거든요. 그럼 그대로 잘라줘야 되는데 타일 커팅기로만 다 자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라인더질을 사용해서 이제 모양도 내고 그 원하시는 대로 그걸 잘라서 갖다 드려야 이제 조공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그것도 구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믹서기도 굉장히 커요. 되게 커가지고 그거를 세게 돌리면은 이제 몸까지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뻑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그 모터의 힘이 굉장히 세가지고 모래랑 세멘하고 넣고 양이 많으면 그거를 절대로 무슨 뭐 그 미장 칼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데기 갖다 갤 수가 없어요. 작은 양은 상관이 없지만, 근데 많은 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는 믹서로 돌리는데 뭐 세멘 한 포, 두 포 뭐 이렇게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사물회를 몇 삽 집어넣고 그 색깔을 보면서 이제 타일 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접착제가 되는 거죠. 그 타일 밥을 만들면서 이제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로는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그거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실을 내리고 가내를 보겠죠. 그 실을 내리고 두께,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두께는 어느 정도로 해서 가야 될지. 왜냐하면 이제 그 벽이 일자인 벽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거의 벽들이 뭐 앞으로 엎드려 있거나 뒤로 누워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 수평을 수직 수평을 맞춰야 되고, 그 두께를 일정하게 가려면은 누워 있는 데는 타일 밥이 많이 들어가고 안 누워 있는 데는 좀 적게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레이저나 이제 실 띄우기를 해서 레이저로 수직 수평을 보는 동안 그 뒷작업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몸에 익숙치 않으면 느려지는 거죠. 그게 다 이제 그 기술자들이 밑작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 그 작업이 다 안 돼 있다 그러면 좀 한 소리 듣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현장 지저분하지 않게 좀 어느 정도 정리는 따로 해야겠죠. 그 세멘 포대라든지 아니면 타일 박스 같은 거 한쪽에 똑같이 잘라서 모아놓고, 뭐 자르다 남은 그 타일 조각들, 그걸 이제 한바라고 합니다. 이제 타일 용어인데요. 그 한바들도 한쪽에 모아놓든지 아니면 버려야 될 것들은 그 자루에다가 다 따로 모아서 담아놓고 들 수 있을 만큼만 자루에 담아서 한쪽에 모아놓고 나중에 갖다 버리면 되겠고요. 이제 그러면서 준비를 하게 되면 이미 붙이면서 이제 나가게 되겠죠. 기술자분이 붙이면서 이제 제 경험으로는 솔직히 2, 30년 되신 기술자분들은 금방금방 붙입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벽 한쪽을 다 붙이고 다른 벽 붙이고 계시고, 눈 깜짝할 사이에 타일이 다 떨어지고, 잠깐 돌아서면 그 시멘트하고 그 3월에 개어놨던 타일 밥도 금방 없어지고, 그것만 하다 봐도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사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그 떠바리는 그거를 붙이고 나면 그 그 타일과 타일 사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다 이제 줄눈을 넣게 되는데 매지라고도 하고 줄눈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이제 백세면을 개가지고 그 안에 줄눈을 넣어가지고 마감을 할 때 쓰는 건데, 줄눈 넣기 전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타일 밥이 나와 있다. 그게 이제 굳기 전에 이제 볼펜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나무젓가락 같은 거를 좀 깎아서, 아니면 나무 꼬챙이 같이 좀 너무 뾰족하진 않은데 그 타일 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그 나와 있는 세멘트 밥들을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자리가 너무 튀어나와 있으면 나중에 그러니까 줄눈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타일을 붙이다 보면 타일 그 시멘트 물들이 국물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쫙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굳으면 정말 닦기 힘들어요. 잘 닦여지지도 않고 잘 닦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다 굳기 전에 미리 물통하고 그 닦을 수 있는 스펀지로 뭐 대부분 하는데, 스펀지로 그거를 다 제거를 하고 닦아줘야 됩니다. 이쪽 벽 닦으면 벌써 저쪽이 마감이 들어가고 있죠. 이제 저쪽 벽 거의 다 하고 계시고, 밖에 보면 타일이 이제 또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타일을 또 갖고 와가지고 다 까서 아까 같이 다시 다 세워놓고, 어느 정도 들어갈지 양을 보면서 해야 돼요. 그냥 막 다 있는 거 그냥 갖다 놓으면 다 까가지고 갖다 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되죠. 남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남으면 곤란합니다 이게. 그래서 남을 수도 있으니까 타일 양을 보면서 그걸 까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일 밥 떨어지면 또 시멘트하고 그 다음에 모래랑 갖다가 또 다시 개줘야 되고, 뭐 반복입니다 이게 계속. 그거 해주고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매지도 넣는데, 그러니까 줄눈 넣는 것도 마찬가지죠. 백세멘트랑 물하고 개서 좀 질척하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찰흙보다 조금 더 묽게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 타일 매지, 그러니까 줄눈용 고대가 따로 있어요. 그 고대라는 건 이렇게 미장칼 같이 생긴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다가 밀어서 홈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붙어있던 그 백세멘트도 마찬가지죠. 그게 굳으면 잘 안 떨어집니다. 굳기 전에 빨리 닦아내야 되죠. 그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 바닥하고 옆에 벽면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하루가 금방 갑니다.
예를 들어 그게 1층이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3층이나 엘리베이터 없는 4층 같은 데는 반 죽는다고 봐야 되죠.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규모가 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세멘트 20kg 포대짜리 뭐 10개 이상씩도 날르기도 하고, 뭐 한꺼번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들어 날라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없으면은 계단 통해서 다 들고 가야죠.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일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뭐 그렇게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본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답답하면 오너가 됐을 때 이제 그때 본인은 그렇게 안 하면 되겠죠. 근데 실제 현장을 갔을 때는 그렇게 배려하는 일들은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이 다 끝나면 다 쓸어야 됩니다. 또 그 세멘트 남은 것들, 뭐 아니면 그 백세멘트 남은 것들, 아니면 모래가루들, 이런 것들이 바닥에 뿌려져 있으면 그게 굳으면 나중에 치우기가 곤란해지거든요. 잘 닦이지도 않고. 뭐 아실 거예요. 가끔가다 어느 상가 같은 데 가보면 바닥은 이제 막 맨들맨들한데 그 위에 이제 뭐 시멘트 같은 것들이, 시멘트 똥 같은 것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남기 전에 다 청소를 해줘야 돼요. 다 청소를 하고 뒷마무리 다 깨끗하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건 이제 연장 정리지요. 연장 정리해야겠죠. 물로다 다 씻어야 되죠. 그게 다 시멘트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물로다 다 깨끗이 연장 정리를 하고, 그 물통으로 썼던 것도 뭐 이것저것 닦고 뭐 이러다 보면 안에 시멘트들하고 모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 깨끗하게 비워야 되겠죠. 깨끗하게 해서 그 통도 닦아서 비워주고, 그래야 이제 떠바리가 끝나는 겁니다. 평균 화장실 하나, 주방 하나, 뭐 작은 거실 바닥, 뭐 이 정도면 하루 정도면 끝나는 것 같아요. 기술자분들은 뭐 화장실 한 칸 뭐 이렇게 해도 뭐 금방금방 하시는데, 보통 뭐 2인 1조로 가면 그 정도씩은 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이제 좀 거실이 아니고 그 베란다죠. 베란다 같은 게 좀 넓거나 이러면 조금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어요. 예. 근데 좀 일찍 가서 일찍 끝내는 그런 스타일로들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이 시공이 늦어지면 다른 분들이 옆에 주위에 이제 이웃분들이 이제 퇴근하시고 집에 오시면 시끄럽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뭐 당연히 또 이제 컴플레인이 또 올라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좀 일찍 가서 일찍 끝내고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뭐 신축 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옆쪽에 아무것도 없고 상관없으니까 일찍 하고 좀 늦게 끝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뭐 대부분 그렇게 늦게 끝내진 않아요. 4시 반이나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왔기 때문에 너무 늦게까지 하면 체력적으로도 손해고 다들 힘드시겠죠. 뭐 하여튼 떠바리는 이 정도입니다. 뭐 특히 그라인더질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라인더질은 정말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대부분 다 안전 카바를 씌우지 않고 그냥 돌려서 쓰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들은 잡으면은 거의 이제 그 회전을 바깥쪽으로 해서 먼지가 바깥쪽으로 나가게끔, 제가 있는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잡을 때 이렇게 잡고 날이 이쪽에서 돌겠죠. 이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쪽이라 이게 타일 잘라야 될 곳 표시한 게 잘 안 보여요. 이제 저는 왼손잡이라 그냥 이렇게 잡아도 되거든요. 저는 좀 편리한 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카바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라인더를 대충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꽉 잡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를 때도 잘 잘라셔야 돼요. 그냥 막 꾹꾹 누르다 보면 밑에 받쳐놨던 받침대라든지 이제 아니면 바닥 같은 데를 그냥 그라인더질로 그냥 다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라인더가 약하질 않아요. RPM도 굉장히 높고, 웬만한 시멘 벽 같은 거 그라인더 그 그라인더 날이 이제 그 타일용 돌칼이 따로 있어요. 그걸 갖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걸로 벽 그냥 긁으면은 시멘트 벽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잘립니다. 그럼 어쨌든 그런 특히 연장 같은 경우에는 도구 사용할 때 특히 조심하시고, 하여튼 안전이 최고겠죠. 안전 누가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 책임지고 본인 건강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되죠. 그리고 또 세멘트 포대 찢어서 그거를 이제 믹싱할 때 어차피 먼지는 엄청나게 돼 있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시멘가루가 공중에 날아다니게 됩니다. 마스크 하는 걸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거든요. 물론 뭐 초보로 갔을 때 처음에 마스크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뭐랄까 뭐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 해요. 근데 눈치 보지 마시고 마스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거 폐로 다 들여 마시게 되고, 집에 가서 하다못해 마스크를 해도 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하고 하시는 거는 본인한테 별로 안 좋아요. 그 기술자분들 보시면은 오래된 분들은 마스크를 안 하고 그 일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기술자분들이 안 하시더라도 본인은 마스크를 꼭 챙겨서 하시는 게, 근데 마스크 쓴다고 뭐라 그런다면 그 분하고 같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참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뭐 하여튼 그거는 무조건 자기 건강 본인이 챙기시고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그 폐 쪽으로 다 들어가요, 그 먼지. 그러니까 꼭 그런 것들은 직접 챙기시는 버릇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 본인 건강을 위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고, 초보자들이 꼭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마스크, 철물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방진 마스크들이 있어요. 그냥 저희 뭐 미세먼지라고 네모난 마스크 그런 거 말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생긴 거. 앞에 필터 달려 있는 걸로 꼭 사세요. 싸구려 사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다 들어와요, 어차피. 그러니까 필터 달려 있는 걸로 사시면은 좀 약간 숨쉬기도 좀 낫고, 그 싼 거는 어차피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거는 양 사이드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별로 비추입니다. 떠바리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본드바리는 뭐 과정은 비슷한데 쓰는 게 틀려요. 다 똑같지만 이제 그 본드를 쓰는 거죠. 이제 본드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통으로 돼 있어요. 그 뭐 보시면은 가끔가다 이제 그 인테리어 가게 앞이라든지 뭐 설비 가게 뭐 이런 데 보시면 무슨 플라스틱, 흰색 플라스틱 통 같은 거에 이제 그 손잡이 달려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본드거든요. 그래서 그 본드를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데, 본드 시공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제 본드 시공이 되는 데는 기존에 그 예를 들어 화장실로 예를 들겠습니다. 뭐 다른 데 타일 붙어 있는 데는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기존에 붙어 있던 타일들이 아주 견고하게 붙어 있으면 그 위에는 그냥 본드바리, 덧방이라고도 하고요. 본드바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본드바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것들이 부실하다 그러면은 그거 위에 붙여봐야 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부실하거나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 깨지거나 균열이가 있거나 뭐 이런 데는 그 균열관 부위부터 해가지고 부분 시공을 하든 아니면 전체로 다 그 붙어있던 타일들을 다 떼어내고 거기다가 떠바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다른 것들 뭐 드라이픽스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그것도 본드의 일종인데 뭐 그런 걸로다가 이제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현장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이에요. 하여튼 저는 초보라 사실 뭐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뭐 가서 저도 맨날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거 들어날르고 뭐 3층까지 들어날르고 그 수발하면서 사실은 관절하고 무릎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팔목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났을 땐 뭐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후에는 내가 과연 이걸 계속 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 이 금액이 과연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내 건강이 먼저일까?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도배를 생각을 하게 됐죠. 사실 뭐 대우도 타일하면서 그렇게 좋게 받진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12만원 뭐 이렇게 줄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데도 있겠지만 좀 안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금액도 안 맞고, 이제 그런 현장에서 일은 하지 마시고, 금액이 10만원 이하다 그러면 과감히 안 하시는 걸로, 다른 분들을 찾아보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돈도 안 되고 몸만 힘들고 기술도 하나도 안 가르쳐줍니다. 사실 기술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 뒤치다거리 하다 보면 타일 하나 붙여볼 시간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한 1년 정도 지나야 아마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지 않을까. 1년을 버텨야 되는데 그 버티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제가 선택한 것이 이제 도배였고, 도배는 뭐 따로 제가 다음 시간에 도배에 관해서 다시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타일, 뭐 떠바리, 본드바리 뭐 이거에 대해서 대충 설명했는데, 제가 본드바리는 설명을 대충 한 게, 본드바리는 그 떠바리보다는 좀 쉬운 편이에요. 좀 쉬운 편이고, 뭐 그렇다고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초보니까. 좀 쉬운 편이고, 과정은 다 똑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멘트랑 모래 이런 거 대신에 본드를 쓴다는 거, 그것만 틀립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른 건 없어요. 본드바리 마찬가지로 그 타일 홈 다 파주고 그 위에 그러니까 줄름 넣는 거 다 똑같습니다. 다 잘라주는 거 똑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버튼 같이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